자, 9장 네 번째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우리 앞쪽에서 조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정을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사업자 해서 이제 5개를 보셨습니다. 자, 거운정 해일 보셨는데요. 자, 거기도 시험 문제가 꼼꼼하게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사람 절대 안 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X 그리고 시도지사. 자, 누구만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 주신 분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끝에 보시면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꼭 밑줄을 내시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를 또 내본 적이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첫 번째는 자, 1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할 때 숫자 1년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6개월 그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1에다가 숫자 1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거운정에 회의를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거기서 1 그러면 숫자 1년 자그마치 1년 줬는데 거기서 망을 설치나 운영을 하지 않는다. 지정 줬던 것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없습니다. 해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년을 넘어가도록 왜 가만히 있느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거짓. 그래서 거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요. 자,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아주 황당하게 지정받았을 때 줬던 것을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거짓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여기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운. 자, 운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넣으시고요. 자, 운영 규정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운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라고 해놓고 혼란스럽게 B로 막 운영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줬던 것을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할 때 500만 원 할 때도 운명시 할 때도 500을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주의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여기는 형벌까지도 가 있습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했던 정보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막 공개합니다. 그때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1학년 일반 시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별적 공개도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 쪽에 이제 사망 해서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대표자 등이 사망을 해서 계속적인 운영을 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 여기도 이제 지정 줬던 것을 뭐 할 수 있다?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자, 거운정의 해일, 해산할 때 해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사망이나 해산도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거운정 해일만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 5번째 청문도 가끔씩은 2개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문은 들어보겠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뭐 할 때 지정을 취소할 때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때 자격을 취소할 때 정지 아닙니다. 과태료 아닙니다. 간단한 것들은 의견 제출이지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문서는 열흘 전까지 청문서가 먼저 도달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열심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취소당하니까 변명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전까지 청문서 만약에 청문서가 도달되지 않았을 때 무효는 아니지만 나중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끔씩 교재가 이제 청문 안 하면 무효다 그러는데 무효는 그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쉬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쪽에 이제 이렇게 각종 취소 그 옆에다가 정지 X 그리고 과태료 X. 자,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청문의 성격 정도는 간단히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청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열흘 전 숫자 열흘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괜히 또 7일 전까지 그러면 X. 그리고 15일이나 30일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왜요? 열심히 생각해라. 숫자 열흘 전까지만 청문서를 바로 도달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우리 시험 문제 가운데 이제 꼭 나오고 있으니까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시험 문제가 꼭 매년 하나 정도 나온다. 상당히 조금 좀 내용 어렵습니다. 괜히 또 잘못 연결하시면 번지수를 못 찾아서 나중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제하시는 분이 아주 좋아합니다. 내용 간단한데 나중에 내면 많이 틀려주십니다. 거기 때문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섯 번째에서 이제 행정처분을 뭐 하겠다? 따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상당히 번지수를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에 나중에 이제 등록주소 받을 건데 아니면 또 업무정지 받을 건데 아니면 이미 받았을 때 나중에 폐업으로 살짝 치고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폐업이면 등록이 아예 없어지니까 예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것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폐업으로 편법을 썼을 겁니다. 아예 업무정지 없애버리고 나중에 등록 신청하면 바로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 아니다 그럽니다. 업무정지를 가했을 때 얼마는 1년 동안은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거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량들의 업무정지 3번이면 등록 주소를 하여야 한다. 예전에 업무정지 받은 거 뭘로도 폐업으로 안 없어집니다. 그거 계속 1년 동안은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사나 거인 3명의 과태료까지 묶어서 4번이나 3번 있었을 겁니다. 거기도 폐업을 해도 과태료 안 없어집니다. 1년 동안은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 굴리지 말아라,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입니다. 어차피 굴려봐야 계속 따라가 그런 식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 쪽에 이렇게 지위를 승계를 하겠다. 그 다음 이제 2번하고 3번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2번 쪽에 보실까요? 처분. 그 처분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요. 자, 먼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1년 동안 따라갑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처분일을 폐업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바꿉니다. 표도 안 나니까 1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폐업일이라고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X 뭐요? 처분일 얻어맞은 날짜 거기서부터 1년 동안 따라가지. 폐업했을 때 거기서부터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따라가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처분일 거기를 바꿉니다. 기억하시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이제 업무정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과태료 여기에 등록 취소는 오지 않습니다. 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그 두 개입니다. 정량줄에 업무정지, 육사나 거인 3명의 과태료까지 같이 묶어서 얼마 동안 따라가겠다, 1년 동안 따라가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분을 얻어맞고 나중에 잠수 탔습니다. 상황이 아래 세 번째하고는 다릅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처분일. 그 처분일을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폐업일 X. 시험 문제는 꼭 나올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 그러면 돼 있습니다. 몇 년? 1년 동안. 최근 1년 이내. 우리 정량줄에도 1년. 육사도 1년. 거의 3명도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만 따라가면 되지. 다른 연도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3년 그런 것도 IX 괜히 또 업무정지라고 6개월만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여기를 계속 승계시키겠다. 자, 등록 주소 때릴 게 있었는데 아주 개코입니다. 자, 금방 등록 주소 때릴 것 같으니까 잠수를 먼저 탔습니다. 그 잠수가 폐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계속 처분을 때리겠다. 누가요? 등록관청에서 억울해서라도 때리겠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따라가겠다. 3년 동안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자, 대신 이제 등록 주소 때릴 게 있었는데 등록 주소를 시군구청에서 3년을 안 때렸습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없다? 내릴 수 없다. 자, 그동안 뭐 했냐고입니다. 우리 민법 등에서 시효를 배우셨을 겁니다. 시효. 어차피 기간 오래됐으면 뭐해라? 없어져라. 아예 때리지도 마라라고 합니다. 우리 공소시효, 화성사건, 개구리소년 사건 이미 역사적으로 다 묻혔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럽니다. 자, 지금은 범인을 잡아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으니까 3년 후에는 등록 취소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가 어차피 3년 가니까요. 다 끝났다. 라고 보는 게 가로 세 번째. 정리 못하시면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첫 번째가 우리 가로 1번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두 번째 줄까지 꼭 하나씩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여기는 때리기 전에 먼저 잠수를 탔습니다. 가로 2번은 얻어맞고 잠수 탄 거고요. 세 번째는 때리기 전에 먼저 개코라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때리기 전에 먼저 폐업으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럼 못 때릴 거야. 그래도 때릴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쪽에 보실까요? 다만 쪽에 다음은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때릴 수 있다가 아니라 때릴 수
없다. 원래는 때리는데 너무 오래됐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1번, 2번 역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재등록을 한 기간. 여기가 이제 폐업 기간 기억이시고요. 폐업을 했던 기간이 얼마를 넘어갔을 때 3년을 넘어갔을 때 자, 등록 취소가 3년 걸리니까요. 3년을 넘어갔다. 그러면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1년 그러면 아주 엉뚱한 수니까요. 3년에 꼭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그라미 2번 역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폐업 전에 처분이 뭐였을 때 업무 정지였을 때도 3년 갈 거냐입니다. 그럼 몇 년 갑니까? 1년. 위에 보십시오. 1년 동안만 승계를 시키겠다. 최근 1년 이내 정량. 육사도 1년이었습니다. 업무 정지는 1년만 따라가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쪽에 업무 정지에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뒤쪽에 1년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좀 잘 해놓으시고요. 거기다가 3년 X. 자, 위에 있는 3년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규정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여기는 간단할 것 같아도 나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금방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니까요. 다 먼저 첫 번째 우리 9장 쪽에서 이제 바로 네 번째 여기서 6번째는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 행정처분은 과태료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뭐 하겠다? 승계를 시키겠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우리 교재 앞쪽에는 시효가 있었으니까요. 그 세 번째까지 정확하게 점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승계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얻어맞고 잠수를 탔다. 상황을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딱 두 개입니다. 자, 두 번째까지 해서 이제 업무 정지와 정량줄에 업무 정지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업무 정지는 몇 년 동안 따라갈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따라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642 보시면 과태료도 나옵니다. 정량줄에도 말고 이제 여기는 거인 3명에도 역시 과태료가 나올 겁니다. 요 두 개는 어디서부터 몇 년 동안 따라갈까요? 시험 문제 낼 곳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등록 주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먼저 폐업일일까요? 아니면 처분일까요? 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처분일. 여기는 얻어맞고 잠수 탔으니까요. 그 처분일. 여기서부터 이제 몇 년 동안요?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자, 1년 동안 뭐 하면 승계를 시키면 여기는 되지. 다른 숫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제 3년이라고 하거나 요거 X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폐업일. 출제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이제 폐업일 이런 소리 할 거니까요. 여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바로 처분일 얻어맞고 잠수 탔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보통 2015년에 우리 갑을 보실까요? 갑이란 분, 요분은 이제 업무 정지나 등록 주소를 아주 자주 얻어맞는 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월 2일 되니까요. 업무 정지를 한번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한 3개월 동안 노시다가 그리고 이제 한 4월 되니까요. 또 업무 정지가 취미니까 업무 정지를 또 한번 얻어맞으셨습니다. 업무 정지를 얻어맞았고요. 그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량줄에 3번이 나올 겁니다. 자, 업무 정지 한 번 더 얻어맞으면 등록 주소를 무조건 당합니다. 그러면 편법 나오죠. 편법이 뭐겠습니까? 잠수를 타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한 7월 정도 되니까요. 7월 20일에 뭐 있다? 폐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폐업일도 나올 거고요. 처분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언제부터 몇 년 동안 따라갈까요? 입니다. 그럼 이제 잠수를 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등록을 없앴으니까요. 자, 과거에 업무 정지 요거 2번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계속 살아계실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승계를 계속 시키겠다는 겁니다. 안 없어져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 없었습니다. 자, 그때는 폐업으로 업무 정지 2번을 깨끗이 없앱니다. 결국에는 산뜻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꼴은 법에서도 아예 못 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다 이제 등록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요걸 가지고 재등록을 했을 때 요소를 하게 될 겁니다. 언제? 10월 20일 정도 되니까 여기 이제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11월 정도 되니까요. 여기 상황을 잘 보시고요. 11월 20일 정도 되니까 또 다시 업무 정지가 취미라고 했습니다. 업무 정지를 또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재등록해 놓고 다시 등록하고 거기서 한 번이니까 아직도 2번 더 남았는지
아니면 또 2번 이미 얻어맞은 거 있으니까 폐업을 해도 승계를 시키니까 안 없어지니까 3번만이면 종량줄에 딱 걸렸으니까요. 등록 취소를 절대적으로 할 거냐고입니다. 뭐 해봐라. 잔머리 굴려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정지 3번 요것만 갖고 안 따집니다. 3번 걸렸으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하면 자그마치 3년을 영업 못 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은 폐업을 해도 다시 재등록을 해도 과거에 사고 친 것은 계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3번 됐으니까 등록 취소를 무조건 시장님이 빼앗아 옵니다. 영업을 자그마치 3년은 못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규정이고요. 자, 2번째 이제 여기 이제 약간 다릅니다. 여기 이제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라고 이제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처분을 하겠다 보실까요? 자, 먼저 처분을 내리겠다. 자, 먼저 너무 억울해서 여기는 처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등록 취소나 폐업 전에 처분이니까 등록 취소를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가 있었습니다.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가 있었는데 뭘 했다고요? 여기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슬쩍 빠지기 위해서 폐업을 했을 때 그리고 폐업을 했을 때 다시 재등록을 하건 안 하건 다시 뭘 하겠다고요? 폐업을 해도 결국에는 뭘 하겠다? 등록 취소라는 처분을 뭐 하겠다? 하겠다.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도 그입니다. 업무 정지란 처분도 뭐 할 수 있다? 내릴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자 먼저 폐업으로 등록을 완전히 없앴어도 등록 취소를 내리지 못했을 때 사유가 있었는데 내리지 못했을 때 폐업을 한 후에도 역시 등록 취소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폐업이면 완전히 등록이 없어지는데요. 여기도 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다. 자, 억울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취소를 폐업을 했어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 두 번째 요거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자, 대신에 요 두 개는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폐업 기간이 아마 등록 취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업 기간이 얼마를 넘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얼마입니까? 여기다 이제 1년 그러면 X입니다. 얼마? 3년을 요 3년간을 뭐 했을 때 초과를 했을 때 우리 초과나 경과나 같은 소리입니다. 초과했을 때 경과했을 때 자, 먼저 등록 취소란 처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을 내릴 수 없다. 3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고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등록 취소가 어차피 3년 가니까 3년 지났을 때는 등록 취소란 처분 내릴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진작 때렸으면 갑자기 3년 후에 때리면 황당할 겁니다. 진작 때렸으면 다 끝났을 건데 이제 와가지고 4년 됐는데 거기서 등록 취소 내리면 결국에는 7년을 다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엉뚱한 소리. 그래서 여기는 3년 지났으면 처분 내릴 필요 없다. 때릴 수 없다. 그래서 권리에 주무셨으니까 국가기관도 주무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주무시라는 겁니다. 내리지 마. 고소리합니다. 자, 니은본 쪽에서 여기도 이제 폐업 기간이 뭐였을 때 대신에 이제 업무 정지했을 때 여기는 이제 1년만 초과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사유가 다릅니다. 자,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 정지였을 때는 얼마를 1년을 넘어가면 업무 정지란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업무 정지는 1년 동안만 따라가면 되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재는 앞에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효제도, 자, 시효 권리에 주무셨다 얼마 지나면 끝나냐. 우리 시효제도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밖에요?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업무정지는 여기 이제 업무정지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폐업도 없고 계입니다. 잠수도 안 탑니다. 그리고 처분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정말 골고루 다양합니다. 여기는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처분은 없습니다. 폐업은 있습니다. 여기는 폐업도 없고 처분도 없고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혀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업무정지는 언제부터요? 발생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발생일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 동안 3년입니다. 3년을 뭐 했을 때 초과를 했을 때 초과나 경과나 같은 소리입니다. 3년을 넘어가면 업무정지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업무정지가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업무정지가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시효 딱 하나밖에 없다는 업무정지 여기도 업무정지가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시효 제도는 등록 취소 없습니다. 과태료 없습니다.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 다 없습니다. 누구만 업무정지 하나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그럼 이제 업무정지만 갖고 한번 따져보실까요? 만약에 업무정지를 얻어맞고 처분을 얻어맞고 잠수 탔을 때 폐업을 했을 때 처분일부터 1년 동안 따라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처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얼마가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여기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폐업을 했을 때 여기는 얻어맞고 폐업까지 다 했을 때 막 골고루 다양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처분만 없습니다. 폐업은 있습니다.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입니다. 업무정지가 사유가 발생했는데 모른 척하고 잠수라도 탔으면 1년인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 동안 발생일부터 얼마 동안 3년을 넘어가면 할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자꾸 이제 우리 폐업일도 나오고 또 처분일도 나오니까요. 괜히 또 여기다가 폐업일부터 3년 그러면 X. 폐업일로부터는 2년 동안만 따라가면 되니까 여기는 폐업일 나오면 자 그때는 1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발생일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발생일부터 얼마 동안 3년 동안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자, 업무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3년 폐업을 했을 때는 1년 얻어맞았을 때는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만 따라가게 한다는 거 상황이 모두 다르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시니까요. 잘 기억하시고요. 저 번째 수를 못 찾아가시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출제하시는 분도 상당히 재밌어하는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지 요거 대강 보시면 시험장 가셨을 때 나중에 시간 오랫동안 결국에 나중에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뒤쪽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 기타 쪽에서 3장 쪽에서 기타 쪽에서 이제 등록증 등의 게시가 있습니다. 게시도 시험 문제감으로 나오고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오다 가다 보시면 문도 열어놓으니까 오다 가다 보시면 벽에 줄레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게시 안 하면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조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것을 또는 게시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별표 2개는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거, 그러니까 걸어는 놓으셨습니다. 근데 보기 쉽지가 전혀 않았습니다. 거기도 제재를 얻어맞습니다. 보기 쉬운 곳에다가 가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괜히 또 벽에다 아예 그냥 가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덮어놓거나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뭐 주민번호 정도, 뒷자리 정도는 괜찮겠지만 또 다 가려놓으시면 안 돼요. 문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사진 가려놓으면 큰일 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게시 의무, 뭐 취지 같은 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은 확인 설명을 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분들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공신력 같은 거 주기 위해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세 번째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세 번째 앞에 별표 2개 정도, 4개는 도대체 뭘까요? 오지선다 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시공구청에서 등록증을 줄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사업자 등록증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주는데 그거는 게시할 게 전혀 아닙니다. 게시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벽에 보통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거는 폼으로 좀 걸어 놓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하실 건데요. 중개 보수나 실비의 요일표. 우리 앞쪽에서 이제 보셨네요. 뭐 0.5네, 0.4네.
이 요율표 그리고 한도액표 25만 원, 80만 원 이런 한도액표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걸어 놓기 싫어하시겠지만 걸어 놓으셔야 얻어맞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자격증. 근데 주의하실 게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X입니다. 자, 누구요? 해당되시는 분. 자, 누구 때문에 부칙에 규정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분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누구? 종업원 꼴 보기 싫으면 저 구석택에다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이나 또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 보이는 거 기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 네 번째 업무 보증 설정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사고 쳤을 때 배만 들이대면 안 되니까 보증 설정 관련된 서류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입니까? 4개. 아무리 봐도 사업자 등록증 없고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없어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내고요. 그 다음 이제 개시 위반을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정도 밑줄을 꼬개 넣으시고요. 그 아래다가 이제 별표는 30만 원. 별도 이제 표가 있습니다. 거기는 30만 원, 50이나 20이 아니라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명칭 쪽으로 보시까 사무소 명칭. 자, 오다 가다 공부하시면요. 간판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8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 5글자 나중에 간판 잘못 달아 놓으시면 영업하시기 전에 먼저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다 별표가 50만 원이다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문자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무소가 위가 있건 아래가 있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없는 분도 있으니까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이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벌써 얻어맞습니다. 과태료. 그리고 간판 뜯어내십시오라고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쪽에 이제 자격증 없는 분. 자, 그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써서는 오래 안 될 거고요. 뻔하고. 여기는 부동산 중개. 근데 안 써도 유사명칭으로 처벌을 안 받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꼭 주의하실까요? 그리고 꼭 뭐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나중에 이름, 성명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자 누구. 자, 그입니다. 그럼 2개입니다. 자, 먼저 문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그리고 성명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자 누구 요거를 꼭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재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자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자, 성명만큼은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름은 창피하다고 나중에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하실 겁니다.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쓰시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 문자는 이제 크게 못 써서 안 다룰 거니까요. 그건 법에서도 아무 소리 없는데 우리 성명만큼은 간판에 자기 이름만큼은 그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그렇게 창피하십니까? 그거 아닌데 그입니다. 일반인들은 따고 싶어도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도 할 생각을 많이 안 하십니다. 막 고시라고 너무 그냥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옆에 보실까요? 자, 대표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그리고 제재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밥상 3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철거 명령 떨어지고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대집행을 가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과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제재를 다양하게. 대신에 철거 명령 떨어진 다음에 대집행이지 철거 명령 없이 대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성명의 표기 방법에는 우리 간판이 4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간판에 대신에 현수막 이런 거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수막에는 필요 없는데 옥상 간판까지도 다 필요합니다. 간판 어디에 성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자, 그 정도 법률만 명칭을 기억하시고요. 자, 뒤쪽에 이제 가로형 간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세로형 간판. 그리고 밖으로 좀 튀어나온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옥상에다가 간판 달았을 때 몇 개입니까? 4개 간판은 성명 그리고 문자 다 쓰시라는 겁니다. 자, 안 그러시면 얻어맞습니다. 라고 요 4개 간판 종류를 꼭 끼워넣으셔야 됩니다.
자, 실무 가시면 바로 적용하니까요. 주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네 번째에서 저 끝으로 가시면 성명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거기다 문자, X, 인식도 밑줄을 꼽으셔야 됩니다.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뭐만? 문자가 아니라 성명만. 거기는 정말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로 2번은 너무 간단합니다.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 공인중개사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또 1차 정도 합격하셨다고 명함에다 폼낸다고 공인중개사 교도소 가십니다.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일반인들 전혀 자격증 없는데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이비들은 교도소 보냅니다. 라고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아닌데 명함에다가 대표 소속이 대표 누구 자 이러면 유사명칭으로 1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큰 문제가 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바로 우리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1학년 1반의 2파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3학년 2반 아니니까 3년 이하 징역 받는 것은 아닌데 형벌을 크게 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세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때 간판 뜯어내세요. 먼저 철거 명령, 철거하지 않게 되면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랄하게 나중에 결국에는 뜯어내게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재를 다 가하게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이지 괜히 또 거기다가 민사집행법 아니면 또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대집행법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공인중개사법 X 그리고 민사집행법 그거는 경미할 때는 필요하지. 대집행은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우리 표시 광고도 꼭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신문에 광고 낼 때 네 가지를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안 했을 때 여기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맞습니다. 새로운 규정 들어온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본인의 성명은 항상 필요할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왔습니다. 성명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 소재지 중개사무소 명칭이 뭐냐 그리고 전화번호 요 네 개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물어보니까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광고 낼 때 본인의 성명 등을 모르면 어떡하시라고 합니다. 나중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여기도 광고 낼 때 뭐를 내야 되느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의 교육, 이 교육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니까 별표 3개를 꼭 이루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가 꼭 나오게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가로 1번에 이제 교육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 교육 종류, 시간이나 그리고 누가 받을 건지 누가 실시를 하는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아예 없습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실무교육 보실까요? 실무교육은 자, 먼저 사전에 먼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또 창업을 하기 전에입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실무교육 그리고 교육의 내용이 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실시권자 시도지사 꼭 밑줄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기업번의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려는 분 바로 사장님 우리 대표자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나 전원입니다.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모두 다 뭐는요 실무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근무도 안 됩니다. 등록 신청도 안 됩니다. 꼭 받아야 되는 교육.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육 받은 건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거 좀 안 하게 되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본에도 나와 있죠. 자, 임원이나 사원은 전원인데 괜히 또 3분의 1 아니면 자격증 있는 분만 다 X입니다. 업무 수행만 다 X입니다. 뭐도 받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책임질 분이니까 디귿번에 책임자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본 꼭 주의하십시오. 자, 예전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안 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받아야 합니다. 밑줄을 크게 좀 해놓으시고요. 안 받으면 근무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사장님만 그러면 X. 임원 외에 소속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교육 시기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할 때 A번, 등록 신청할 때 1년 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고용 신고 하기 전 1년 이내. 자, 1년 이내 거만 유효하니까요. 괜히 또 먼저 받아 놓으시면 안 써먹으면 1년 지나면 자, 그때는 아예 써먹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다시 13만 원 내놓고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1년 이내, 1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B번 쪽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고 아직 1년이 안 지났습니다. 업무 손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받을 필요가 없고 아니면 종별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회사 차린다고 법인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반대입니다. 법인이 공인중개사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거기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받느냐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교육 시기가 나왔죠. 그래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꼭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1번, 2번, 자, 1번하고 두 번째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교육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률 지식 꼭 문제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래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나 경영실무. 자, 그 옆에 이제 직업윤리 인사하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데 법률 지식과 좀 이따 이제 법 제도의 변경 여기가 약간 달라질 겁니다. 그걸 바꿔놓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은 꼭 주의하시고요. 우리 예전에는 32에서 44였습니다. 지금 달라졌습니다. 28에서 32로 달라졌습니다. 28하고 바로 32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32, 48에 32. 결국에 오전 4시간씩 8시간에다가 내일, 4일 해서 이제 4개 날짜 해서 결국에는 48에 32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는 오전에만 할 수가 있으니까요. 28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28에서 32가 교육시간 밑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우리 직무교육은 여기 이제 등록관청이 나오니까요. 등록관청을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이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 그리고 시간도 아주 간단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직업윤리밖에 없습니다. 왜요? 커피 타고 청소만 해야 되니까 법률 지식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실무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루 오전 딱 3시간에서 4시간 잠깐 졸면 우리 수업 시간처럼 졸면은 다 끝났습니다. 그럴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잘 교육시간 하다 뭐 1년에 다 똑같고 그리고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거기를 꼭 밑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자, 이 연수교육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주기적으로 2년마다 연수교육을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하고 자격증 있는 분 이분은 연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안 받으시면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차라리 받으세요 계입니다. 안 받으시면 자그마치 500만 원 약화태료가 나옵니다.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돈 금액은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로 세 번째가 이제 여기도 시도지사 밑줄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중개보조는 없다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거기에 옆에다가 중개보조원 X 그리고 2년에다가 꼭 동그라미실까요? 정말 속에서 막 여기 나올 겁니다. 요걸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는 요걸 하실 건데 2년 전에 할 겁니다. 이게 어차피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500만 원 약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법 제도의 변경 거기를 꼭 줄여 넣으시고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우리 공법세법은 매년이 아니라 막 분기별로 갑자기 바뀝니다. 법제도 변경을 알아야죠. 얼마 욕하면서 2년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 시간도 이제 12시간을 꼭 줄여주시고요. 12시간하고 이제 16시간. 자,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육은 통지가 없는데 연수 교육은 받으십시오라고 통지를 해줄 겁니다. 예전에는 7일 전까지 그랬습니다. 지금은 2개월 그입니다. 아까 2년 그랬습니다. 이게는 아주 넉넉하게 기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2개월 전까지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교육받아라 라고 통지를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도 시험 문제감, 2개월도 시험 문제감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에다가 꼭 동그라미씩 갖다 2년 하고 2개월.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는 교육비를 지원을 하겠다. 뭐 4번이나 5번 정도는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침 같은 것도 꼭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되니까요.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교육 비용 지원은 거기는 이제 실무 교육 전혀 아니고요. 연수 교육 아닙니다. 직무 교육이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는 거래 사고 예방만 꼭 밑줄에 넣으실까요? 거래 사고 예방만 교육비 지원이지. 위에다가 실무 X, 직무 X 그리고 연수 교육도 X로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5번 쪽에 넓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침 같은 건 이제 우리 장관이 적을 때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거기에 전국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자꾸 실무교육, 연수교육 들쑥날쑥 하니까요. 수도권하고 지방이 다르니까 우리 장관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금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지침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끝에 이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꼭 밑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 뭐 장관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올 겁니다. 라고 꼭 나누어서 교육 실시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가 시험 문제가 꼭 나오게 될 거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육부분까지 이번 시간에 정말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뤄봤으니까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